아엔 공주는 레온데온 왕립 원예 전시관에서 농산물 전시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열린 이 자선 행사는 전형적인 왕실 공식 행사였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남색 코트를 입고 평소처럼 심플한 브로치를 착용했습니다. 그녀의 일정은 그녀가 선호하는 대로 매우 빡빡했습니다. 조용한 전시관 안의 모든 것은 공식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밀라 왕비의 딸인 로라 로페스가 측면 출입구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본관 공식 초청 명단에 없었고 건물 그 구역에는 애초에 들어올 자격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하고 단호한 의도를 가지고 붐비는 방을 곧장 가로질러 나아갔다. 그녀는 왕세자비 바로 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완전히 가만히 서서 주변 소음이 틈을 타 기다렸다. 목소리가 또렷하게 전달되려면 방이 충분히 조용해야 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왕세자비를 향해 갑자기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거나 어떤 형식적인 인사도 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이 가까이 서 있어서 그녀의 말을 정확히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방 안을 울리며 말했다. 그녀는 앤 공주에게 재산관리 기금 변경은 개인적인 모욕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의 재정감사가 자신의 가족을 겨냥한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초대 명단에 없던 한 여성이 고위 왕족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국가 행사에서 사적인 가족 문제를 공개적으로 폭로했습니다. 그것도 기자들과 전문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 행동은 결코 단순한 인간의 판단 착오가 아닙니다. 누군가 바로 그날 오후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이 기록될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나도록 철저히 계획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는 처음부터 렌즈를 그들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는 홀에서 고성이 시작되기도 전에 촬영을 시작했다. 그의 카메라 셔터 소리는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들렸다. 유리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 위로 셔터 소리가 빠르게 울려 퍼졌다. 아엔 공주가 그 후 10초 동안 보여준 대처는 놀라울 정도였다. 그녀는 소리치는 여자를 향해 즉시 돌아서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가죽 장갑을 고쳐 꼈다. 그녀는 3초 동안 완전히 정지한 채 서 있었고 그 순간 방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마침내 표정을 완전히 가다듬고 돌아섰다. 그녀는 분노에 찬 재정 관련 비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상속자금이나 복잡한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로라를 지나쳐 자신의 경호팀에게 말을 걸었다. 오후 회의 참석자 명단을 확인했는지 물었다. 그 질문 하나가 그녀가 그 공격적인 대립에 보인 전부였다. 그녀는 로라가 방금 자신에게 소리친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단지 로라가 이 방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를 물었을 뿐이다. 로라와 논쟁을 벌였다면 잠시나마 두 사람은 동등한 입장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앤은 그 순간의 공개적인 평등을 포기하기를 거부했다. 로라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공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녀는 앤 공주가 카밀라의 친척들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세무조사를 조작했다고 비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전시장 뒤쪽에 있던 기자들은 채소 진열을 보다가 시선을 떼고는 허둥지둥 수첩과 디지털 녹음기를 꺼내들었다. 아엔은 경호원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경호원은 군중 사이를 매끄럽게 헤치고 로라 바로 앞에 섰다. 그는 로라에게 단호하게 로비로 즉시 이동하라고 요청했다. 더 이상 이곳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로라는 놀란 고위 인사들과 기자들, 그리고 진열된 농산물들을 지나쳐 걸어나갔다. 그녀가 전시장을 나서는 모습을 모두가 충격에 휩싸인 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 짧은 순간은 시작부터 끝까지 2분도 차에 되지 않았다. 직원들이 몇 달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전시장이 완전히 비워지기도 전에 온갖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그날 저녁 곧바로 디지털 출입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그들은 지역 담당 국장이 발행한 초대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국장은 카밀라 가족과 먼 친척 관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설득하여 마지막 순간에 로라의 이름을 추가하게 한 것입니다. 그 지역 담당 국장은 그날 저녁 공식적으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궁궐은 즉시 모든 지역별 출입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 후 오후 시간대의 상황은 조사관들에게 정말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누군가는 카밀라 왕비의 정확한 오후 행적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공식 왕실 일정에 따르면 그녀는 시내에서 열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목격자는 왕비의 차가 회의장에서 세 블록 떨어진 곳에 공회전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안 기록에 따르면 왕실 차량은 실제로 그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는 조용한 골목길에 정확히 15분 동안 주차되어 있었다. 그리고 앤 공주가 두 번째 투표소로 이동하는 바로 그 순간 출발했다. 그처럼 정확한 타이밍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아슬아슬하다. 마치 확인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의 행동과 똑같다. 카밀라의 가족은 왕실이라는 제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 시간을 측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기관이 직접적인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보안 전화 회의 중에 이 사건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러운 휴식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해당 홀의 원본 영상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요약본이나 서면 브리핑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무슨 말이 오갔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다. 공개적인 무례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측근들에 따르면 그는 타협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가정 내 심각한 부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다. 그는 큰 화면에 비친 편집되지 않은 영상을 완전히 침묵 속에 지켜봤다. 로라가 이모 바로 뒤에 서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을 가득 채운 충격의 물결을 지켜보았다. 그 2분짜리 영상 속에서 그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났다. 그는 보안 전화를 집어들고 찰스 왕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는 허락도 구하지 않았고 조언도 구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징계 절차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자신이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에 담긴 내용을 왕에게 신속하게 보고했다. 그는 궁궐 안에서 이러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찰스 왕세자는 윌리엄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그 회의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진정한 전략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앤 공주는 공식 차량 뒷좌석에 앉아 그 대립 상황을 되짚어보며 정확한 타이밍을 분석했습니다.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순서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에게 초청장을 보낸 책임자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고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보좌관은 그 남자가 이미 해임되었다고 확인시켜 주었다. 앤은 기관의 보안은 언제나 문 앞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일부러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그 무리 중에서 누가 적대 세력인지 파악하고 있었다. 보좌관이 조용한 차 안에서 그녀에게 참석자 공식 명단을 건넸다. 명단에는 카밀라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 언론인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3명 모두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군중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은 분명히 관심을 보이며 지켜보고 있었지만 전혀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 그때 안내는 이것이 미리 계획된 언론 행사였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카밀라 가족이 더 많은 통제권을 얻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녀는 영지 관리 규칙을 바꾸려는 그들의 시도를 강력하게 저지했고 엄격한 재정 감사를 요구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적인 야망과 왕실 자금 사이에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었다. 그 조용한 차 뒷좌석에서 섬뜩한 의문이 떠올랐다. 누군가 카밀라의 가족에게 곧 있을 재정 감사에 대해 경고했었다. 앤은 그 감사의 세부 사항이 극비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감사가 명령될 당시 회의실에는 고위 인사 4명만 참석했다. 따라서 정보 유출은 국왕의 개인 집무실에서 직접 이루어져야 했다.
그녀는 정보기관의 연락책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감사와 관련된 이메일 기록을 조용히 추적해달라고 요청했다. 해가 진 지 한참 후에야 버킹엄 궁전에 돌아온 그녀는 곧장 책상으로 가서 재산관리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최근 왕실 감사 문서에 있는 서명들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곧바로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패턴이 드러났다. 그녀는 카밀라의 가족이 인사 결정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지 목격했다. 그들이 지역위원회에 자신들의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 은밀히 시도하는 모습도 보았다. 이는 왕실 행정 권력 구조를 의도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였다. 그녀는 재정적 방해 공작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직접 수집하기로 결심했다. 도전자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왕족과 싸움을 걸어온 것이다. 윌리엄은 정확히 6시 5분에 브리핑룸에 들어섰다. 그는 코트를 벗지도 않고 그대로 들어섰다. 그의 앞에는 5명의 고위 보좌관들이 일일 보고서를 들고 앉아 있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원예 박람회 영상을 재생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는 단 한 번의 강하고 확실한 딸깍 소리와 함께 프로젝터를 껐다. 그는 출입 금지된 여성이 왜 그 홀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책임자를 아침 뉴스 방송 전에 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달 동안 조용히 카밀라에게 충성하는 직원들을 교체해왔다. 그 홀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에게 자신이 양면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한 보좌관은 그 초대가 멀리 떨어진 지역 지부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윌리엄은 로라에 대한 궁궐의 직접적인 경고가 왜 노골적으로 무시되었는지 물었다. 보좌관은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며 상부에 강한 압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윌리엄은 국내 영향력을 추적하는데 특별히 사용되는 보안 폴더를 열었다. 그는 단 몇 분 만에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에비랄 역은 왕실 내부의 중간 관리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관리자는 카밀라의 개인 비서와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그 관리자를 즉시 왕실 건물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개인 비서에 대해서는 재정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카밀라의 집 주변을 출입이 완전히 제한된 궁궐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의 서면 승인 없이는 누구도 사무실 사이를 이동할 수 없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직원들이 관리자를 건물 밖으로 안내했다. 윌리엄 왕자는 더 이상 복도에서 정중하게 기다리는 상속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모든 방을 정리하는 책임 관리자가 되어 있었다. 이제 모든 직원들은 누가 절대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 후 그의 팀은 그에게 또 다른 중요한 재정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카밀라의 휴대전화와 신의 한 로페엄 간의 통화 내역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통화 날짜가 감사 일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윌리엄은 이를 대규모 법적 소송을 위한 신속한 준비로 해석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회수하려는 자산을 보호하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윌리엄은 벽에 걸린 왕실 소유지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는 현재 재정 검토 중인 특정 영지들을 가리켰다. 그는 모든 영지에 대한 담보권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누군가 왕실을 담보로 몰래 돈을 빌렸는지 알아야 했다. 그는 구조적 질서를 완벽하고 철저하게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시야가 탁 트인 사진작가는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의 왕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윌리엄은 1997년 어머니의 관 뒤를 따랐을 때 5살이었습니다. 그는 왕족 여성을 향한 렌즈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앞으로 48시간 동안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전략적 행보를 위해서는 국왕의 절대적인 공개적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찰스 왕세자가 카밀라 가족에 관한 새로운 칙령에 서명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칙령은 카밀라 가족을 모든 공식적인 궁궐 업무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끝없는 내전에 지친 국왕은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궁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로라 로페스는 시골 저택에 앉아 있었다. 거실에는 포장이 덜 된 골판지 상자들이 널려 있었다.
그녀는 뉴스 기사 아래 끝없이 쏟아지는 댓글들을 읽고 있었다.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 궁궐에 들어섰던 그녀는 거대한 제도적 재앙의 유일한 도화선이 되어 그곳을 떠났다. 그녀의 오빠가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개인 은행 계좌가 갑자기 철저한 재정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은행은 5,000,000 파운드가 넘는 모든 알체 내역을 확인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왕실 감사가 그들의 사생활까지 파헤쳐진 것이다. 그들은 주말까지 저택 사무실을 비우라는 명령을 받았다. 택배 기사가 갑자기 무거운 소포를 들고 저택 문 앞에 나타났다. 카밀라의 개인 변호사가 보낸 공식적인 권고 서한이었다. 서한에는 온 가족이 절대적인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더 이상의 공개적인 행동은 법적 관계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다. 카밀라는 가족이 형사 재판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윌리엄은 심각한 조직적 재정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그는 당국에 넘길 수 있는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로라는 엄중한 법률 용어를 읽고 그 무게감을 실감했다. 그들은 왕실을 무제한적인 사적 재정 자원처럼 취급했다. 최고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마침내 사라진 돈의 수를 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마지막 디지털 발견이 찾아왔다. 그녀는 개인 신탁 관리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회선은 완전히 끊겨 있었고 번호는 아예 연결되지 않았다. 윌리엄이 외부의 손을 빌려 그들의 재산을 묶어두던 시스템을 해체해버린 것이다. 왕실은 공식적으로 그들의 개인 경호를 모두 철회한 것이었다. 베어킹엄 궁전에서는 대규모 사태 수습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다. 3명의 고위 홍보 담당자들이 충혈된 눈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대형 디지털 화면에는 소셜 미디어 반응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궁전 공식 채널은 12시간 동안 완전히 침묵을 지켰다. 대중은 그 공백을 순식간에 온갖 억측으로 채웠다. 홍보부장은 두꺼운 서류철을 나무 탁자 위에 툭 던졌다. 그 안에는 공식적이고 지나치게 순화된 성명서 초안이 들어있었다. 보좌관은 즉시 서류철을 탁자 너머로 밀어냈다. 그녀는 홍보부장에게 그런 순화된 성명서는 절대 통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카밀라 가족이 왜 자신들이 전혀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시점에 영상에 대한 조사가 급격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고용한 프리랜서가 업로드한 것이었습니다. 방송국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지역 국장으로부터 영상 접속 코드를 받았고 그는 왕실을 향한 조작된 공개 공격에 기꺼이 가담한 공범이었습니다. 이후 금융수사관들은 은닉 자금의 실제 흐름을 밝혀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은 왕실 부부의 언쟁 장면을 독점 촬영하기 위해 10,000 파운드를 지불했습니다. 돈은 익명의 유령 회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송금되었습니다. 공영에 처한 왕실 여성의 사진 한 장에 대한 가격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배신자의 출처뿐이었습니다. 왕실 내부 누군가가 이 수익성 높은 사진을 찍도록 도운 것입니다. 궁궐 법률팀은 디지털 파일의 즉각적인 압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지역 책임자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던 그의 재정 기록을 더욱 깊숙이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그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자금들을 발견했습니다. 유령 회사를 통해 은밀하게 오간 자금의 총액은 무려 100,000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바로 그날 저녁 그 금액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화난 딸의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100,000 파운드를 받고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도록 조작했던 것입니다. 왕실의 명성을 실추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카밀라의 가족은 재정적으로 절박했기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왕자는 오전 10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그는 왕실의 우호적인 기자들을 배제하고 주요 전국 신문의 재정 탐사 보도 담당 기자들을 초청했다. 그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투명성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작정이었다. 윌리엄은 텔레프롬프터 없이 단상에 올라 간략한 메모만 보며 연설했습니다. 그는 감독과 거액의 뇌물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익명의 유령 회사들을 통해 연결된 금융 관계를 폭로했습니다. 그는 해당 기관이 조직적인 금융 공작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왕실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명백한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공식적인 형사조사가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청중의 질문을 하나도 받지 않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단 1시간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는 대중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심각한 범죄 음모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윌리엄은 구매자들에게 유리했던 여론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역사적인 추밀원 회의실에 햇살이 스며들었다. 윌리엄 왕자는 두꺼운 종기에 쓰인 공식 법령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그 무거운 문서를 테이블 위로 밀어 아버지에게 건넸다. 법령의 내용은 놀랍도록 간결하면서도 절대적이었다. 그것은 카밀라의 가족 구성원들의 지위를 즉시 공식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이었다. 대오 이상 어떠한 종류의 국가 행사에도 초대받지 않을 것이다. 왕실 재산 계좌에서 더 이상 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오랜 역사를 가진 기관이 스스로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한 지시였다. 왕은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펜을 집어들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않고 서명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어느 시대가 마침내 끝나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조작된 대중모함 캠페인의 결정적인 증거를 목격했다. 그는 왕실이 얼마나 철저하게 착취당했는지 보여주는 재정 기록을 보았다. 국왕은 수년 동안 자신이 혼합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호해왔지만 이제 그들이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게 된 것이다. 왕실 전령이 즉시 카밀라의 시골 저택으로 파견되었다. 전령은 서명된 법령의 사본 2부를 가지고 왔다. 카밀라는 그날 정오까지 그 법적 문서를 손에 넣게 될 것이다. 궁궐 직원들은 조용한 복도에서 불가피한 반응을 기다렸다. 그들은 분노에 찬 전화 항해 혹은 변호사의 공격적인 협박을 기다렸다. 긴장된 시간이 흘러 긴 오후가 지나갔다. 국왕의 개인 집무실에 있는 보안 전화는 묵묵부답이었다. 늦은 저녁 유일한 전령이 시골 저택에서 돌아왔다. 그는 서명된 배달 영수증만 들어있는 빈 봉투를 건넸다. 카밀라는 무거운 식령에 서명했지만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자신의 고립이라는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였다. 궁궐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침묵이 완전한 항복이 아님을 이해했다. 경호팀은 그녀가 본관에서 짐을 모두 챙겼다고 보고했다. 왕실은 공식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상실했다. 윌리엄 왕자는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어두컴컴한 안뜰을 바라보았다. 그는 왕실과 절대적인 권력 그리고 국왕의 서명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는 왕실 가족을 영구적으로 분열시켰고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1997년 관 뒤를 따랐던 그 남자는 마침내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는 실제 결혼보다 왕실이라는 제도의 존속을 우선시했다. 윌리엄은 외부 기회주의자들의 내부 영향력 시대를 영원히 종식시켰다. 쑥이정은 현실이 되었고 닫힌 문은 영구적입니다. 이름이 거론된 그 누구도 궁궐 사무실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로라 로페스는 그 회의실에서 얻은 2분간의 시간을 그대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거액을 주고 매수한 대로 정확히 일을 해냈습니다. 그 짧은 승리는 그녀의 가족이 관직과 자금, 그리고 신변 안전을 잃는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신뢰도 가문의 명성, 그리고 국민의 절대적인 인내심마저 잃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낯선 사람들에게 그 2분간의 일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카밀라는 법령이 내려졌을 때 완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결국 그녀의 남편이 그들을 완전히 추방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밤 왕관은 견고한 성벽 뒤에 홀로 서 있습니다.